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홍장원 증언이 시간대 모순으로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홍장원은 증인으로서의 그 신뢰성이 완전히 스스로 까먹는, 그래서 홍장원이 얘기하는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 전 차장은 23시경 여인영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그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나 변호인단은 방첩사 병력의 실제 이동 시각을 담은 문건을 제시하며 병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01시 20분인데 어떻게 23시에 봉쇄가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완료라고 하는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홍장원이는 말이죠, 이미 11시 정도에 봉쇄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병력이 도착한 거는 오히려 1시 20분이라는 겁니다. 새벽.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이가 얘기하는 건 사실상 신뢰가 없다. 법원이 이거를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법적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문건을 근거로 모순을 지적하자 홍 전 차장은 잠시 침묵한 뒤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들었을 뿐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한 5초간 대답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뇌의 지질이라는 것처럼 홍장원이가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홍 전 차장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이미 경찰과 협조해 국회를 봉쇄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면서 해명했지만 법정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미 11시 23시경에 국회가 봉쇄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병력이 국회로 출발한 것이 오히려 00시 40분이고요. 병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히려 그 새벽 1시 20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11시경에 국회가 봉쇄됐다는 홍장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홍 전 차장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극구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시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변호인단은 증거 문건과 맞지 않는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증언이 시간대 모순으로 흔들리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장원의 말을 믿고 윤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증언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공소유지에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지 진술도 수차례 번복을 하고 있는데요. 홍 전 차장은 이미 체포명단과 관련된 메모지에서도 진술을 크게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지렁이 메모와 관련해서 내가 작성한 원본은 폐기돼 존재하지 않고 노란색 바탕의 메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란색 바탕의 메모라는 것이 1차 메모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지렁이 글씨체로 알려진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쓴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의 메모였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서 크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이 지렁이 메모라는 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타인의 메모를 내려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 메모가 그 체포 대상 명단을 적었고 그것을 다른 부활을 시켜서 정설을 시켰다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 명단과 관련된 메모지 있잖아요. 그게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이른바 지렁이 메모와 관련해서 내가 작성한 원본은 폐기돼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작성한 원본은 없고 그 1차 메모라고 하는 지렁이 글씨, 이거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도대체가 체포 대상 명단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의해서 체포 대상이 불려졌고 그것이 메모로 만들어졌다는 원래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그런 말들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총 4가지 비전의 메모에서 1차 버전은 결국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남의 글씨였고
2차와 3차 메모는 자신의 악플 메모를 받아 적은 보좌관의 메모이고 4차 메모는 기존의 메모에 홍 장원이 명단을 추가해서 썼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증언인데요. 그러나 메모를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버전은 결국 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갖다가 내려받았다는 거고 2차와 3차 메모는 자신의 악필 메모를 보좌관이 정서했다는 거고 4차 메모는 그 메모에 자기가 명단을 추가해서 썼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 2차와 3차를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면 그 보좌관의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보좌관의 이름을 전혀 지금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증거로서 신뢰를 할 것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지견재판부의 몫으로 남게 되는데 제가 변호사로서 이 증거 판단에 대해서 보면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보다 증거 판단이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그것을 엄격한 증명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엄격한 증명의 법칙. 그러니까 증거 없으면 유죄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은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 장원이 얘기하는 자체가 이걸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진술 번복과 그리고 메모지에 대한 이 거짓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 그러니까 메모지라는 것이 자기가 1차 메모지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2차, 3차는 다른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는데 그 2차, 3차를 정서시킨 보좌관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4차 때만 자기가 그것이 가피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체포 대상 명단을 누구로부터 지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 대상 명단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홍 장원의 진술과 홍 장원이 제시하고 있는 홍 장원으로부터 나온 그런 증거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큰 증거로 쓰였던 것이 곽종근의 진술이죠. 바로 물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 그 다음에 홍 장원의 메모라고 하는 거. 체포대상 명단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결정적 스모킹건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때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증거들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종근의 증언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말을 윤석열 대통령 말로 이렇게 둔갑시킨 것으로 보이고 홍 장원의 메모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있지도 않은 메모를 가지고 저 민주당 애들과 작당해가지고서 사실상 체포 대상 명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내고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홍 장원이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가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장원이가 사실은 거짓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홍 장원이가 그 거짓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상으로 유죄로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반격이 시작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